경보 설비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다 이제 일단은 체크를 해놨는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의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층은 이제 근린생활시설이고, 뭐 2, 3, 4층은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도 아예 주택에는 없습니다. 그 1층에 이제 근생 부분에만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택에도 지금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주택에도 또는 일반 단독 주택에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비상경보 설비는 수신기와 발신기는 있지만 감지기가 없는 설비를 비상경보 설비라고 하죠. 비상벨 하면은 이건 이제 지구경종을 말하는 거. 발신기에 있는 이제 지구경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하고, 자동화재 삼지 설비. 주 수신기가 P형 1급인지, 보통 P형 1급을 제일 많이 쓰죠. P형 2급도 있는데 거의 P형 1급 사용하고, 회로수가 여기 80에 경계구역수 44개. 그러니까 수신기에 나와 있는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회로수를 기록을 하고, 경계구역수는 실질적으로 그 발신기 수라고 보시면 되죠. 경계구역이. 근데 발신기 수보다 좀 더 많을 수 있는 게 계단, 엘리베이터, 그것도 경계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가해야 됩니다. 수신기의 앞면에 보시면 화재 표시창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 지상, 뭐 몇 층, 뭐 그렇게, 또는 방제실, 또는 기타 사무실, 관리사무실, 그렇게 하고, 부수신기라고 하면은, 이게 일반 건물들은 보통 주 수신기만 있는데, 뭐 노래방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다중이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또 부수신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연동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부수신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경보 방식이 전층 경보 방식이 있고 우선 경보 방식이 있습니다. 전층 경보 방식은 화재가 울렸을 때 전층이 동시에 이제 지구경종이 울리는 걸 전층 경보 방식이라고 하고, 우선 경보 방식은 화재 난 층과 위에 층만 울리는 거를 이제 우선 경보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선 경보 방식은 좀 규모가 큰 건물이 되겠습니다. 5층 이상이면서 동시에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동시에 만족하면 우선 경보 방식입니다. 2층에서 화재 났다 그러면 2층하고 3층만 울리면 되고, 3층에서 화재 나면 3층과 4층. 그렇게 맨 꼭대기가 7층이다 그러면 7층에서 화재 나면 7층만 울리겠죠. 근데 밑에 층으로는 울리지 않게 하는 게, 화재가 나면 위에 층이 위험한 것이지 밑에 층을 위험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화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1층에서 화재가 났을 땐 지하층까지 같이 울려야 됩니다. 통로가 1층을 통해서만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 지하층에서 화재가 나면 지하 전층이 다 울려야 되고 1층까지도 울려야 되고, 그런 우선 경보 방식이 있습니다. 비상방송이 있고요. 연면적이 3,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비상방송 설비 기준이 해당되겠습니다. 전용이냐 겸용이냐. 비상방송으로만 쓰는 경우는 전용이고, 일반 방송, 안내방송도 하는 경우는 업무용으로도 쓰는 거를 이제 겸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우선 경보 방식인지 전층 경보 방식인지, 증폭기 설치 장소를 앰프를 말하는데 어디에 설치했는지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자동화재 속보기를 걸쳐서 소방서로 119로 직접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비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보통 공장 창고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하게 돼 있고, 그런 경우에도 2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제 면제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노유자 시설인 경우에는 이제 그 관계없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되어 있습니다. 통합감시설 누전경보기는 그 보통 전기실에 누전경보가 있지만, 법 조항에 보면 누전경보가 있다고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가연성 재질로 만들어진 건축물에 뭐 철망 그런 걸 통해서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 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해당될 때 이제 누전경보기를 이제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전기 부분에서 이제 다루는 것이고, 가스누설 경보가 있습니다. 가스누설 경보기도 용도에 따라서 가스누설 경보기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스누설 경보기는 최근에 법 개정되면서 화재 안전 기준이 전에는 없다가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가스누설 경보기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종교시설 또는 노유자시설, 다중이업소, 뭐 그런 주방이 있는 경우에 가스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설치하게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체크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피난구조 설비입니다. 피난사다리, 왕관기, 뭐 다수인 피난장
양비, 승강기, 피난식 쭉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왕강기가 되겠죠. 보통 3층 이상, 3층, 4층, 5층 위에 층까지 10층까지는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10층까지는 11층 이상은 해당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합니다. 3-7에 피난구조설비, 인명구조기구, 공기호흡기, 뭐 종합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제 설치를 하고 여기 보시면은 병원인지 7층 이상 관광호텔인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장소라면은 무조건 공기호흡기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역사,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화상영관 이런 경우에도 공기호흡기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7쪽 되겠습니다. 3-8 피난구조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보시면 유도등 하면은 피난구 유도등, 출입문 상부에 붙이는 유도등이고 통로 유도등에는 거실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습니다. 계단 통로 유도등은 계단에 설치하는 거고 말 그대로 복도 통로 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는 거고 거실은 홀에 설치하는 것이 거실 통로 유도등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상시 점등되는 방식은 상시에다가 점등하고 그 다음에 화재시만 점등되는 요즘 설치하는 건물은 거의 다 상시 점등 방식이고 특수한 경우 외에는 화재시 점등되는 방식은 3선식이라고 해서 화재가 들어왔을 때만 점등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관계인만 이제 그 사용하는 이제 공간이라든가 또는 그 외부의 햇빛이라든가 그런 밝은 부분 이제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이거 사용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상시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객석 유도등 이거는 이제 그 강당이라든가 큰 홀 같은데 강의실 같은데 그 바닥에 있는 것들이 보통 객석 유도등이고요. 어디에 위치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도표지 피난구 발광식은 아니고 유도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다중이업소 같은 데는 구획된 실마다 유도표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난 유도소는 이제 보통 복도에 설치하는데 고시원 그런 부분에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조명등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상전원이 자가발전 설비인지 또는 축전지 설비인지 내장형인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조명등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등과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예를 들어 형광등 가운데 이제 백열전구가 있다든가 또는 벽면에 등이 이렇게 벽부등이 있는 경우 일반 조명등이 있는데 그건 평상시에는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다가 정전이 됐을 때 발전기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발전 설비 방식이고 이 내장형이 있습니다. 개구리 눈처럼 크고 이렇게 안에 축전이 들어가 있는 거 평상시에 꺼져 있다가 그 안에 축전지에 의해서 정전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통 전기와 연결돼서 축전지는 이제 충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보통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계단, 복도, 통로 뭐 그런 쪽에다가 이제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제 고시원이나 노래방 같은 그 다중이업소 같은 경우는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다 설치를 하죠. 그래서 건전지식, 축전지, 배터리식, 지상 매칭이 이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번에 3-9 소화 용수 설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뽑아서 소방차에다 채우기 위한 것인데 상수 소화 용수가 있고 이거는 보통 상수도에다가 소화전은 100ml로 연결돼서 양쪽에 65mm 두 개 이렇게 해서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호칭은 이제 100ml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수조, 저수조가 있습니다. 소화수조 이거는 이제 그 도심과 가까운 곳에는 상수도가 지나가는 곳에는 보통 상수 소화전을 연결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벌판이라든가 논밭 있는 그런 깊은 도 같은 곳에 물류창고 같은 또는 공장 같은 외딴 데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면적이 5,000제곱은 넘어가는데 상수 소화용수는 안 돼 있죠. 일반 수도는 들어가 있지만 가늘게 상수용은 굵은 배관으로 최소한 75mm 이상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치 못하고 소화수조, 저수조를 설치합니다. 그런 경우에 체크하는 것입니다.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물탱크는 밑에 있고 건물 위에서 이제 소방차를 뽑아 올려면 보통 4.5m가 넘어가면은 흡입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고 물탱크 자체가 수조 자체가 정압 방식인 경우에는 굳이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채수구는 물을 이것도 뿜어 올리는 것인데 그냥 바로 바닥에 맨홀 크게 만들어서 저수조를 만든 경우 소방차로 바로 뽑아 올릴 수 있는 것을 채수구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화 활동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